안녕하세요, 닥터 진시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에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결국에는 핸드폰을 붙잡고 새벽을 맞이한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제 그랬거든요.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피로만 쌓이는 게 아니라 피부, 체력, 심지어 행복도 사라진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꿀잠 자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단잠 예약입니다. 수면이란 뭘까요? 자,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몸과 그리고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체내 모든 시스템을 새로 고치고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피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잘 자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더 생기 있어 보이고 탄력까지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 아마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잠을 잘 잔 날에는 그 다음날 모공이라던가 푸석푸석함도 좀 덜한 것 같고, 내가 밤샘이라던가 아니면 스트레스 받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모공이 더 열리고 그리고 좀 푸석푸석하고 그런 걸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수면하게 되면 첫 번째 효과가 신체 회복과 재생 효과가 있는 거예요. 수면 중에는 세포와 조직이 회복이 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서 근육과 장기가 재생이 되는데요. 특히 수면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요. 잠이 보약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 보약이 우리가 그냥 먹는 보약만이 아닌 우리가 잠을 잘 잠으로써 이 신체 회복과 재생이 도움이 돼서 보약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억과 학습에 강화되는 효과가 있는데, 뇌는 수면 중에 낮 동안 경험한 정보를 정리하고 중요한 내용을 기억에 저장을 하게 돼요. 이는 학습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데 필수적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신 건강을 유지해주는데요. 수면은 감정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수면은 신체의 다양한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수면 중에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렐린이라는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억제가 돼요. 따라서 수면 부족은 체중 증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살이 찌는 건 어떤 원인이든 간에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나 이 감독님 말씀하셨는데 PD님 감독님 두 분 다 오케이. 그렇다면 얼마나 자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성인은 하루에 7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해요. 하지만 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수면이 바로 여기서 핵심이에요.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수면의 퀄리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잠을 못 잤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탄력을 잃기 쉬워요. 그리고 다크서클도 턱 밑까지 내려와질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집중력 저하, 갑자기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길게 봤을 때 만약에 몇 달, 몇 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잠을 잘 못 잔다고 한다고 하면 심장질환이라던가 내분비 질환 아니면 비만 등의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건 우리 몸과 마음 모두 굉장히 해롭다는 걸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될지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기 위한 건데요. 피부 재생은 매일 일정한 리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칙적인 수면이 중요해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우리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꼭 좀 지키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도 물론 일하다 보면 12시가 넘는 경우도 있지만 12시 전에는 꼭 잠이 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시는 거예요.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피부가 충분히 재생되지 못하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다크서클도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수면을 충분히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저도 7에서 8시간을 자려고 노력은 하지만 애석하게도 나이가 드니까 잠이 일찍 깨더라고요. 그래서 한 6, 7시간 정도 자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잠자기 전에 스킨케어 철저하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하세요. 왜냐하면 피부는 수면 중에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클렌징 후에 수분 크림이라던가 보습제,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제품들을 바르는 것 되게 중요해요. 특히 피부의 수분 손실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잠자는 동안에는 충분한 보습을 해주면 다음날 피부가 더 촉촉해지고 생기 있어 보여요. 저는
요즘 들어서 날씨 온도차도 있고 그리고 피부가 더 건조감을 좀 많이 느끼는 편이기 때문에 보습제를 바르고 그리고 한 5분 있다가 레이어링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요즘에는 한두 시간 뒤에 또 건조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시간 간격으로 보습제를 계속 좀 발라줘서 자기 전에 충분한 보습을 해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잠자기 전에 스트레스를 좀 관리해주는 건데, 스트레스는 피부 염증과 여드름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콜티솔 수치를 높여줘요. 콜티솔은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하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명상이라던가 아니면 심호흡을 통해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수면 중에 자세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옆으로 자거나 아니면 엎드려 자는 자세는 얼굴에 압력을 가해서 주름을 유발할 수도 있고, 가능한 한 바르게 누워서 자는 습관을 가지면 피부에 불필요한 압력을 줄일 수 있어요. 또한 베개 커버를 깨끗하게 유지해서 수면 중에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잠을 자면서 피부 커버에 얼굴에 묻은 오일리한 유분기도 묻을 수 있고 노폐물이 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침을 흘리면서 잘 때 침을 묻을 수 있는데 그 침 위로 우리 얼굴을 갖다 막 문대고 그러면은 얼굴에 막 노폐물들이 묻게 되잖아요. 근데 막 1년 동안 안 빨어 이 베개 커버를. 오 마이 갓. 그러면 더러운 균들이 우리 피부에 닿게 되면 그러면 또 그게 또 피부 질환, 여드름이나 이런 게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수면 전 1시간 동안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피부 재생을 돕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왜냐하면 이런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가 피부 노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해서 수면을 방해하고 피부 재생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도 이 말을 여러분들께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도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PD님이 저한테 일을 시키거든요. 또 다음번에는 잠들기 전에 적당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수분은 피부세포에 충분히 공급되어서 수면 중에 피부가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단 과도한 수분 섭취는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깰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지 않을 정도로 소량으로만 섭취하세요. 자, 그리고 수면 중 방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방이 너무 건조하면 피부 수분이 빠르게 증발할 수 있어서 가습기나 아니면 물컵을 두어서 습도를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조명을 켜고 주무시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나 귀신이 나와서 너무 무서워, 우리 실장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불을 다 켜고 잔대요. 이게 결국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어두운 환경일수록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 실천해서 꿀잠 주무시고 건강도 피부도 한층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그리고 꿀잠 비법 써보신 후 효과가 있었다면 댓글로 후기 꼭 남겨주세요. 닥터진심이는 항상 여러분의 피부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잘 자요.